중국 윈난성 소수민족 마을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라후족 말로 저는 서울로 가요는 한국어로 나래 서울로 까이오와 완벽히 일치해요. 이 발언이 중국 당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소녀의 집은 즉시 수색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 증거를 전 세계 학자들에게 전달했고 유네스코와 세계인권단체의 보호하에 이제 그 역사적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쿵쿵. 새벽 4시 요란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창문 너머로 검은 제복을 입은 무장한 공안들이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메이린. 증거를 숨겨. 할머니가 다급하게 속삭이셨어요. 저는 침대 밑에서 노트북을 꺼내 할머니가 알려주신 비밀 공간에 밀어넣었어요. 그 안에는 이미 고대 비단 두루마리와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비밀 문서들이 숨겨져 있었죠. 라후족 메이린. 불법 정보 유포 혐의로 체포한다. 공안 책임자가 영장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지? 단지 한국어 공부를 하다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우리 라후족 언어와 한국어의 놀라운 유사성을 인터넷에 올렸을 뿐인데. 윈난성 깊은 산속, 첩첩산중에 자리한 우리 마을은 현대 문명과 거의 단절된 곳이에요.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사는 저는 다른 중국인들과 다른 취급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한족 아이들은 늘 저를 따돌렸죠. 야, 외국인. 너희는 진짜 중국인이 아니야. 그런 말들이 상처였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제게 자부심을 심어주셨어요. 우리는 특별한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란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공안들이 집안을 뒤지는 동안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용기를 내라, 메이린. 우리 조상의 피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단다. 그날 아침 저는 공안에 연행되었고 7시간 동안 질문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와 접촉했지? 한국에서 지시를 받았나? 고대 문서는 어디 있지? 하지만 제가 한 일은 단지 우리 라후족 언어와 한국어의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한 것뿐이었어요. 저는 서울로 가요가 우리 라후어로는 나래 서울로 까이오라는 사실이 왜 그들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할머니는 그것이 우리의 비밀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이린이에요. 16살 라후족 소녀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2달 전 고장난 텔레비전과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한국어 공부에서 비롯되었어요. 저희 집 텔레비전이 고장난 건 지난 3월이었어요. 산골 마을이라 수리공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상황이었죠. 심심해서 죽을 것 같던 어느 날 할머니의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먼지 쌓인 상자를 들어보이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메이린, 그건 안 돼. 할머니가 상자를 황급히 빼앗으셨지만 이미 그 안에서 희미한 금색 자수가 놓인 비단 조각을 본 뒤였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제 방에 오셔서 문을 꼭 닫으셨어요. 마치 누군가 엿들을까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메이린아, 너에게만 들려주는 이야기란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면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침대 끝에 앉으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우리는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란다. 눈이 많은 곳.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위대한 왕국을 다스렸단다. 고구려라는 나라였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은 역사였죠. 당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 살아남은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고구려인들을 두려워해서 여러 지역으로 강제로 흩어져 살게 했단다. 할머니는 상자를 다시 열어 그 비단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내셨어요. 가까이서 보니 비단에는 낯선 문양과 함께 이상한 글자들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 비단 조각에는 달이 3개 달린 까마귀 문양도 있었죠. 이건 우리 가문이 대대로 전해온 보물이란다. 고구려의 상징인 삼조고란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에는 들려주지 않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고구려라는 나라의 이야기, 용맹한 기마 전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칠지도라는 신비한 칼의 이야기까지. 할머니,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비밀로 해야 해요? 할머니는 창문 밖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라후족은 고구려의 후손이란다. 고구려는 한국 역사의 일부지. 하지만 여기 중국에서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만약 우리가 한국의 고구려에서 강제로 이주된 민족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진다면 더 심한 탄압을 받게 될 수도 있단다. 할머니는 또 다른 비단 조각을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푸른 비단의 별과 달, 그리고 산을 수놓은 문양이 있었죠. 이건 고구려 천문도란다. 우리 조상들은 별을 보며 길을 찾았지. 지금도 우리 마을의 보름달 의식은 그 전통에서 이어진 거란다. 그제서야 마을 어른들이 매달 보름이면 왜 비밀스럽게 모이는지 이해가 됐어요. 의식 때마다 할머니가 입으시던 특별한 옷의 의미도요. 매일이나 너는 우리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란다. 언젠가 우리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 비밀을 간직해 주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학교에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마치 제가 비밀 요원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죠. 특히 국어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어요. 중국은 56개 민족이 하나 된 대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중화민족의 자랑스러운 일원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란다. 교실을 둘러보니 한족 학생들 사이에 저희 라후족 아이들은 불과 5명 뿐이었어요. 우리끼리만 모여 앉아 있었죠. 수업 시간에 역사 선생님이 칠판에 한 중국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어요. 소수민족들은 과거 중국 변방에서 개별적으로 살았지만 모두 중화 문명의 영향 아래 발전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것은 우리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구나. 수업 중에는 교과서 내용에만 집중하거라. 쉬는 시간, 한족 여학생 링링이 제게 다가왔어요. 메이린, 넌 왜 항상 다른 질문을 해? 너희 라후족은 정말 이상해. 중국인인 척하지만 사실은 외국인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예전처럼 부끄러워하며 도망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곳에 1000년 넘게 살았어.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링링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제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거든요. 점심시간 우리 라우족 친구들과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 아루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고 싶었지만 약속을 지켜야 했기에 참았어요. 너희 집에서도 보름달 의식해?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루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우리 할아버지가 주관하시는데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 할머니도 그러셔. 제가 속삭였죠. 그날 오후 국어 수업, 선생님이 표준 중국어 발음 연습을 시키셨어요. 자, 모두 따라해보세요. 워슈 중거런 저는 중국인입니다. 반 아이들이 따라 읽을 때 저는 라후어로 속삭였어요. 나래 고구려 사람이요. 저는 고구려 사람입니다. 옆에 앉은 아루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선생님이 다가오셨죠. 메이린. 수업 중에 라후어 사용은 금지되어 있어요. 표준어만 사용하세요. 네, 선생님.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우리 언어는 우리의 영혼이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고구려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흥미로웠지만 너무 단편적이었거든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우리 라우족이 정말 고구려의 후손인지. 그날 밤 용기를 내어 결심했어요. 이웃마을 인터넷 카페에 가기로요. 토요일 아침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 집에 공부하러 가요. 사실은 5km 떨어진 이웃마을 인터넷 카페로 가기 위해서였죠. 인터넷 카페는 담배 연기와 라면 냄새로 가득했어요. 주로 온라인 게임을 하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여자는 저 혼자뿐이었죠. 구석자리를 선택해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고구려를 입력했어요. 중국어로 검색하자 중국 고대 동북 지역의 소수민족이라는 결과만 나왔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죠. 용기를 내어 영어로 고구려라고 검색했어요. 그러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죠. 고대 한국 왕국, 한국의 삼국 중 하나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한국?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북쪽 나라가 현재의 한국과 관련 있다니.
호기심에 한국어 블로그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구글 번역기로 겨우겨우 읽어 내려갔죠. 한 블로그에서 고구려 귀족의 복식을 보여주는 그림을 발견했어요. 이건 할머니의 비단 조각에 수노인 문양과 너무나 흡사했어요. 청금색 소매와 독특한 기하학적 무늬까지. 또 다른 블로그에서는 고구려 무덤 벽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려진 별자리 그림, 할머니가 보여주신 고구려 천문도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희 마을의 비밀의식 할머니의 비단 조각, 그리고 이 고대 왕국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다른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구려 복원 연구 현존하는 고대 한국어의 흔적. 궁금함에 클릭했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가 쓴 이 논문은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언어 중 고구려어의 흔적을 찾는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구글 번역기로 간신히 내용을 이해해 나갔죠. 특히 중국 윈난성 지역의 라후족 언어에서 고대 고구려와의 언어학적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죠. 라후족의 일부 구전 설화와 노래에는 고구려 멸망 이후 남아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어휘와 문법 구조에서 현대 한국어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인터넷 카페의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어요. 옆자리 소년이 야, 넌 이거 몇 시간째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물을 때까지 저는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은 채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가 어릴 적 들려주시던 이야기, 마을의 비밀의식, 그리고 지금 발견한 이 놀라운 연결고리. 모든 것이 이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낡은 라디오를 몰래 가져와 배터리를 교체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발견한 한국어 기초학습 동영상을 녹음했죠. 학교에 갈 때도, 들에서 일할 때도, 심지어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어폰을 꽂고 한국어 발음을 따라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낯선 발음을 따라하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장터에 가는 길에 모은 용돈으로 낡은 한국어 교재를 구입했어요. 중고책이었지만 내게는 보물과도 같았죠. 책장을 넘기며 처음 본 한글을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우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마치 오래전에 알았던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친숙함이었죠.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라후족 언어와의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자주 사용하시던 표현들이 한국어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어로 저는 너를 사랑해요가 라후족 언어로는 나를 너타 하웨요로 들렸어요. 단어 순서와 발음이 너무나 흡사했죠. 또 한국어로 저는 서울로 가요가 라후족 언어로는 나래 서울로 까이요로 들렸어요. 가다라는 동사가 라후족어에서는 까이로 사용되는 것이었죠. 저는 내가 알고 있는 라후족 노래의 가사를 한글로 옮겨보았어요. 놀랍게도 많은 단어들이 한국어와 발음이 비슷했고 문장 구조도 한국어와 비슷했어요. 하루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할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한글 교재를 보고 할머니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해지셨어요. 메이린, 이건 어디서 난 거니? 저는 놀라서 깼어요. 할머니의 표정에는 공포와 놀라움,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우리 라후족 언어와 한국어가 비슷해요. 보세요. 저는 내가 정리한 노트를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라후족 단어와 한국어 단어를 나란히 적어놓은 목록이었죠. 라후족어 나래 한국어 저는, 라후족어 물래 한국어 물을, 라후족어 하늘이 한국어 하늘이, 라후족어 발에 한국어 바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노트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죠. 할머니 왜 우셔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흘리시다가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메이린, 우리 조상들은 원래 북쪽에서 왔단다. 고구려라는 나라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할머니의 입에서 고구려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하지만 이것은 비밀이어야 해.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당부하셨어요. 왜요, 할머니? 이건 우리의 역사잖아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메이린, 이 나라에서 우리는 다른 역사를 가질 수 없단다. 우리는 모두 한족의 후예여야 해. 다른 정체성은 인정되지 않아.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장에 처음으로 한글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저는 내가 누구인지 조금 알게 되었다. 저는 라후족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저는 고구려인이다. 달빛이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에 푹 빠져 있었지만 갑자기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른들이 마을 끝 공터로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이 보름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매달 보름날 마을 어른들은 비밀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철저히 금지된 의식이었죠.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마을 공터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마을 어른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돌재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평소에 입지 않는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푸른 빛과 붉은 빛이 섞인 비단 옷이었는데 할머니의 비밀 상자에 있던 천 조각과 같은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커다란 참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대표로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청동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고구려의 영혼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어른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1500년의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조상, 우리의 뿌리 고구려의 위대한 혼을. 할아버지가 청동종을 3번 울리자 어른들은 일제히 손바닥을 땅에 대고 절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친숙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북 평원의 푸른 하늘 아래 고구려의 후예들 용맹하게 산다. 노래의 가사는 라후족 언어였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배우던 한국어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가사 속에 고구려, 대왕, 천명과 같은 단어들이 들려왔습니다. 의식은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항아리에서 무언가를 꺼내 불 위에 뿌렸습니다. 푸른 불꽃이 치솟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주변에 퍼졌습니다. 고구려의 별들이여 우리를 지켜보소서. 할아버지가 손을 하늘로 향해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돌아가며 작은 돌재단 위에 곡식, 과일, 술을 올렸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이 의식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번뜩 기억이 났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고구려, 제천 의식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한국 역사책에서 본 고대 고구려인들의 하늘에 대한 제사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저건 동맹이야. 저는 놀라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어 공부 중에 읽었던 고구려의 대표적 제천의식 동맹이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할아버지가 청동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검은 신비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위대한 광개토대왕의 정신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전통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광개토대왕이란 이름에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었던 위대한 고구려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 의식에서 광개토대왕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분은 누구인가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을 살피신 후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어젯밤 의식을 본 거니? 위험한 짓을 했구나, 메이린. 죄송해요, 할머니. 하지만 알고 싶었어요. 우리가 정말 고구려 사람들인가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건 우리 조상들의 비밀이란다. 광개토대왕은 우리 조상이신 고구려의 가장 위대한 왕이셨어. 그분의 시대에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단다. 그 영광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지. 할머니와 저는 오래된 뽕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책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고
할머니는 쪽빛 실로 천을 짜고 계셨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흩날리는 꽃잎들 사이로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이 단어들을 보세요. 라후조거랑 너무 비슷해요. 저는 할머니께 제가 정리한 단어장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어 하늘과 라후조거 하늘, 한국어 별과 라후조거 볼, 한국어 강과 라후조거 간. 할머니는 천천히 배틀에서 손을 떼고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저의 단어장을 살펴보셨습니다. 메이린, 너의 한국어 공부가 많이 늘었구나. 네, 할머니. 인터넷에서 찾은 한국어 수업 영상을 계속 보고 있어요.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워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만드셨대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종대왕. 그 이름을 할머니께서 아시는 듯한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세종대왕을 아세요?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메이린, 이제 내가 충분히 자랐구나. 이제는 우리 가문의 비밀을 알려줄 때가 온 것 같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궁금증에 가득 차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의 방에 들어가자 할머니는 낡은 나무 상자를 침대 밑에서 꺼내셨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란다. 나의 어머니께서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이지. 할머니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비단, 천과 청동 장신구,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가 또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메이린,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란다. 귀족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숨을 죽였습니다. 비록 짐작은 했지만 할머니의 입에서 직접 확인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조상은 고구려 귀족 가문이었단다. 당나라의 침략으로 고구려가 멸망하자 우리 조상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왔지. 처음에는 한반도 남쪽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했지. 그렇게 1500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왔단다. 할머니는 작은 나무 상자를 열어 낡은 비단 두루마리를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족보란다. 고구려 귀족고씨 가문의 혈통을 기록한 것이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낯선 문자들이 적혀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중 일부는 제가 배우고 있는 한글과 비슷했습니다. 이건 한글인가요, 할머니? 아니, 이것은 고구려 문자라고 한단다. 한글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지. 하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고구려의 문자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지. 저는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문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그림처럼 그려진 가계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고시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로 수많은 세대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도 고구려 사람인가요? 그렇단다, 메이린. 너의 피 속에는 고구려인의 혼이 흐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한국어를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언어, 라후조거는 고구려에서 파생된 것이니까. 마을 광장에 검은색 관용차 세대가 들어서는 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마을 입구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어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옆집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문화통합국 사람들이 왔단다.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문화통합국.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을 사람들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소수민족의 문화를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할머니가 급하게 무언가를 감추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메이린, 빨리 내 방에 가서 한국어 책을 전부 숨겨라.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자료들도 모두 지워버려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다급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방으로 뛰어가 한국어 교재와 노트들을 침대 밑 낡은 바닥재 사이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주신 고구려 관련 유물들도 그곳에 함께 넣었습니다. 막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라. 문화통합국이다. 아버지가 문을 열자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 둘과 안경을 쓴 여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거실 중앙에 서서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후족 마을에 대한 문화통합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주민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기록하며 질문했습니다. 이 가정에 소장 중인 민족 문화재나 전통 의복, 서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중국 국민일 뿐입니다. 여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집안을 수색하겠습니다. 그들은 방 하나하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제 방 바닥 밑에 숨겨둔 것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통합국 사람들이 제 방으로 향하는 것을 본 할머니는 갑자기 기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심한 기침이어서 다들 놀라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할머니는 기침 사이사이 말씀하셨습니다. 안경 쓴 여자가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동료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방은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자. 그들은 제 방을 대충 둘러보고 나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게 뭐지? 한 남자가 할머니의 방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급하게 숨기다 미처 다 감추지 못한 청동 의뢰용 그릇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가족 유물입니다.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릇은 라후족 전통 물건이 아닙니다.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다른 문화권의 유물이군요. 그녀는 그릇을 자세히 살펴본 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물건은 문화통합국에서 압수하겠습니다. 불법 문화재로 의심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그릇은 고구려 시대부터 저희 가문에 전해 내려온 소중한 유물이었습니다. 문화통합국의 감시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저는 저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거나 마을에서 놀 때 저는 일주일에 2번 인근 도시의 인터넷 카페로 향했습니다. 공부를 위해 자료를 찾는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시간이었죠. 내일인 늦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해. 아버지는 매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위험하다는 걸 아버지도 너무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과 할머니께 배운 내용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역사 포럼을 찾아내어 익명으로 가입했습니다. 윈난의 학생이라는 닉네임으로 첫 글을 올리는 순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윈난성 라후족 마을에 사는 16살 소녀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고구려 사람들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글을 쓰면서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마을의 정확한 위치나 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학교 컴퓨터가 아닌 도시의 인터넷 카페에서 접속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감시망은 너무나 철저했으니까요. 첫 게시물에는 라후족의 의식과 언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담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댓글이 20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2번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라후족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라후족어로 나게 라웨요는 한국어의 나에게 와요와 거의 같습니다. 나래 서울로 까이요는 나는 서울로 가요와 유사하고 아버이는 아버지, 어머이는 어머니와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문장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배운 30개 이상의 공통 어휘를 정리해서 포럼에 올렸습니다. 라후족어 단어와 한국어 단어를 나란히 적고 발음과 의미까지 설명했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후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다시 인터넷 카페를 찾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게시물이 포럼의 최상단에 고정되어 있었고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의 유명 언어학자와 역사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고구려어의 흔적이 현대까지 남아있다면 역사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라후족과 고구려의 연관성은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가설로만 존재했는데 이런 언어적 증거는 처음입니다. 한 한국 언어학자는 개인 메시지까지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김성윤 교수입니다. 귀하의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라후족 언어의 녹음 자료와 추가 어휘 목록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귀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의 진지한 관심에 용기를 얻어 마을로 돌아온 저는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허락을 받아 그분이 부르는 라후족 전통 노래와 일상 대화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음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역사적 기록을 위해 한다는 말에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주할 때 불렀던 것이란다. 15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지.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시기 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연구팀과의 접촉 이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두려움에 떨곤 했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갑자기 깨어나 창문 밖을 살피기도 했죠.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낯선 차량이 보이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유난히 주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제 방에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메이린, 내일 밤에 마을 어른들 모임이 있을 거야. 너도 함께 오렴. 할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해가 지고 어둠이 마을을 감쌀 때 할머니와 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을 외곽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석실로 향했죠. 그곳은 과거 마을의 비밀의식이 열리던 장소였습니다. 문화통합국의 감시가 시작된 이후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곳이었어요. 석실에 도착하자 마을의 원로 5명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할머니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을의 최고 원로인 류 할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비밀이 밖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온라인 활동을 발견한 것일까요? 최근 한국에서 온 연락이 있었습니다. 류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곧 연구팀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셨을까요? 이 일은 메이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한국 학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우리의 언어와 전통이 고구려와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냈고 그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벌을 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비밀을 외부에 알린 것이니까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류 할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위험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150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일지도 모르지. 저는 놀라움에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숨겨왔습니다. 류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화통합국의 압력으로 우리의 전통과 언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다음 세대에는 우리의 진정한 뿌리가 완전히 잊혀질 것입니다. 다른 원로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이린 내게 묻겠다. 류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한국 학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 저는 김 교수와 나눈 모든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관심과 학문적 열정, 그리고 저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배려까지. 네, 그들은 정말 우리의 역사와 언어를 연구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우리의 안전도 걱정합니다.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오겠다고 했어요. 류 할아버지와 다른 원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방문을 받아들이자. 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약속된 날이 다가오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문화통합국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작은 마을에 낯선 외국인들이 등장한다면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어른들은 조용히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도착할 거야. 할머니가 아침 일찍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해.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학교에서 돌아온 후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해서 쿵쿵 뛰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로를 바라보며 낯선 차가 지나가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쯤 마을 입구에 여행사 로고가 붙은 미니버스가 들어왔습니다. 버스에서는 배낭을 맨 외국인 관광객 4명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 교수였습니다. 그는 밝은 파란색 셔츠에 모자를 쓰고 있었고 목에는 카메라를 걸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관광객의 모습이었죠. 저기 있구나, 메이린. 리나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내가 말했던 관광객들이 온 것 같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마을 체험 관광이라고 했잖아. 가서 인사해볼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터로 향했습니다. 마을 책임자인 류 할아버지가 이미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짓에 따라 저도 가까이 갔습니다. 이쪽은 우리 마을의 젊은 통역가 메이린입니다. 류 할아버지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김 교수와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긴장감이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린. 만나서 반가워요. 그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저도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라후족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대화는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듣더라도 평범한 관광객과 현지 안내인의 대화로 들리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공터에 모여 손님들을 환영하는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전통 음식이 준비되었고 춤과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저희는 조심했습니다. 너무 특별한 의식이나 노래는 보여주지 않았고 다른 소수민족 관광지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공연만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만남은 깊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마을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김 교수와 그의 팀을 할머니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뒤편 비밀방에는 이미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촛불만이 켜진 어두운 방에서 라후족의 진정한 역사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500년 전 고구려의 멸망 이후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입니다. 류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고구려의 귀족이었고 대대로 우리는 그 기억을 지켜왔습니다. 김 교수와 그의 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언어학자인 박지원 교수는 할머니가 말하는 라후족어를 메모하며 흥분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라후족어의 문장 구조가 고대 한국어와 너무나 유사해요. 이런 일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연구팀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진 것 같았지만 저는 항상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연구팀의 방문이 비밀리에 이루어졌음에도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할머니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창문에 커튼을 치신 후 할머니는 침대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메이린, 이리 와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습니다.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비단 두루마리가 조심스럽게 말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것을 천천히 펼쳤을 때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황토색으로 변한 비단 위에는 미세한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상단에는 나무처럼 뻗어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할머니? 우리 가문의 족보란다. 고구려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가족의 역사지.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7세기 고구려가 멸망할 때 우리 조상은 왕족의 일원이었단다. 그들은 남쪽으로 피난 와 이곳에 정착했지. 저는 두루마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은 가계도였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이름들은 대부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몇몇 글자는 익숙해 보였어요. 할머니, 이 글자들 한글과 비슷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우리의 귀문자와 한글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단다. 둘 다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거든. 할머니는 두루마리의 한 부분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적힌 말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의 혈통이란다. 한국어로 해석하면 거의 같은 뜻이 돼. 저는 그 문장을 따라 읽어보았습니다. 발음은 라후조어와 한국어의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메이린. 나는 이미 늙었고 우리의 역사를 지켜낼 책임은 이제 내게 있단다. 할머니의 손이 제 손을 꼭 감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건 너무 중요한 유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기에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가장 적합해. 너는 한국어를 알고 우리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며 무엇보다 용기가 있다. 이 두루마리가 세상에 알려질 때가 왔단다. 할머니의 말씀에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1500년 동안 지켜온 라후족의 정체성,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라는 증거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창 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문화통합국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거야. 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려 할 테지. 하지만 이 두루마리만큼은 절대 그들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할머니는 나지막이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한국 학자들에게 보내거라. 그리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숨겨두는 게 좋겠다. 저는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힘없이 침대에 기대시며 기침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메이린.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이야. 할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구나. 내 마지막 바람은 우리의 역사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보는 거야. 할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밤마다 할머니 곁을 지키며 옛 이야기를 들었고 그 속에서 고구려의 흔적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옆에 문화통합국 직원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서 있었고 그들은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메이린, 교장실로 오렴.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메이린. 문화통합국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국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에게 무슨 정보를 제공했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건 잘못된 일인가요?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너의 노트북에서 라후족 언어와 한국어의 비교 자료가 발견되었어.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 인터넷 활동이 감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언어 학습의 일부예요. 비슷한 표현들을 정리한 것뿐이에요.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마을에 온 관광객들과 접촉한 것도 알고 있다. 그들이 한국 연구팀이라는 사실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메이린,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활동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너는 이제 학교에 오지 말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집에 있어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문화통합국이 알아냈어요. 한국 연구팀과 저의 접촉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미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어. 몇몇 집은 오늘 아침에 수색을 당했다고 하더구나. 두루마리는요? 저는 숨죽여 물었습니다. 안전해.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거야. 그들이 곧 우리 집도 수색할 테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고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화통합국이 도착한 것입니다. 메일인 빨리 위층으로 올라가. 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를 챙겨. 저는 서둘러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상황을 눈치채신 듯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문화통합국이 집을 수색하러 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두루마리는? 제 방 바닥 밑에 숨겨뒀어요. 좋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메일인.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 그건 우리 정체성의 마지막 증거야. 아래층에서 가구가 움직이는 소리와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집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메일인 양이 어디 있나? 한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층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차분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 저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화통합국의 방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돌아와 더 철저한 수색을 할 테고 그때는 두루마리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1500년 동안 침묵 속에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란다. 그저 잠시 숨어 있었을 뿐이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루마리와 우리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저녁 식사 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을 디지털화해야 해요. 이대로 두면 언젠가는 발견될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심해라.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된다. 그날 밤부터 저는 비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방 안의 작은 책상에 노트북을 펴고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고해상도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마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습니다. 가끔 바스러질 듯한 부분은 숨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저 두루마리를 디지털화하고 있어요.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요. 할머니는 제 곁으로 다가와 작업 중인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살아남아야 해. 할머니의 지지를 받아 더욱 용기를 얻은 저는 며칠 동안 밤마다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두루마리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보관하고 계시던 다른 유물들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고대 청동 장신구, 전통 의복의 조각들, 옛 재래 도구들까지. 더 나아가 마을 사람들의 일상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라후족 언어로 대화하는 순간들을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미 중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라후족 언어는 노인들 사이에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발음하나요? 할머니께 여쭈어보며 발음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라입니다, 메일인. 라는 뒷부분에 혀를 살짝 올려서 발음하는 거란다. 고구려 귀족들은 라와 다를 구분했다고 하더구나. 이렇게 모은 자료들은 즉시 암호화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했습니다. 한 번은 인터넷 카페에서 자료를 올리던 중 갑자기 전력이 나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백업 전원이 작동하여 작업을 마칠 수 있었지만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는 라후족의 언어와 문화 자료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고 세상에 알려주세요. 김 교수님의 메시지 이후 저는 매일 밤 한국의 뉴스와 학술 사이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인터넷 카페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며 라후족 관련 소식을 찾았죠.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아마도 연구팀이 자료를 분석하느라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변했습니다. 라후족과 고구려의 연관성, 언어학적 증거 발견 마이너스 한국의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화면을 내리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 국립중앙박물관의 공동연구팀이 중국 윈난성에 거주하는 라우족이 고구려 귀족 가문의 후예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라후족의 언어와 한국어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 그리고 라후족이 보존해 온 고대 문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아래에는 제가 보낸 두루마리의 일부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고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우리를 인도하니 남쪽으로 가리라. 비록 고국을 떠나지만 우리의 피와 혼은 고구려의 것이니. 이 구절은 제가 할머니에게서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전설로만 여겨왔는데 이제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더 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국제언어학 학술지의 최신호 표지에 라후족 노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을의 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이 제게 들려주셨던 옛 이야기를 녹음한 것이 논문의 핵심 자료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학술지의 주요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구려어의 현존 증거. 라후족 언어에 보존된 고대 한국어의 흔적.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라후족 언어에서 발견된 364개의 기본 어휘 중 약 41%가 현대 한국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며 특히 고어와의 유사성은 58%에 달한다. 이는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문법 구조에서도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동사 배열, 조사의 사용, 존대어 체계 등 한국어의 특징적 요소가 라후족 언어에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학자들의 분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라후족의 의례, 전통 의상, 장신구, 심지어 음식 문화까지 고구려 문화와 비교하며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언어 비교표였습니다. 제가 보낸 단어장을 기반으로 확장된 비교표에는 라후족어와 한국어의 1:1 대응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라후족어 아바와 한국어 아버지, 라후족어 나래와 한국어 나, 라후족어 물루와 한국어 물, 라후족어 하늘과 한국어 하늘. 마지막 예는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150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초월해 변하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께 모든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많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우리의 이야기가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모두가 라후족과 고구려의 연관성에 놀라고 있답니다. 할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옛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메이린.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김 교수님의 메시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 방문이라. 꿈만 같은 일이었지만 할머니를 이런 상태로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보고 한국에 가라는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가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가거라, 메이린. 우리 조상의 땅으로. 하지만 할머니를 두고 어떻게.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이건 운명이란다.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나는 괜찮을 거야. 그날 밤 아버지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메이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구나.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가길 원하셔. 우리 모두가 그래. 마을의 어르신들도 비밀리에 저희 집에 모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메이린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라후족 전체의 역사와 미래가 걸린 일이야. 마침내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떠날 것인가? 문화통합국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고 제 여권은 이미 통제 리스트에 올라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교수님과 비밀 채널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경을 넘는 가장 안전한 방법,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할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더 나빠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 보이셨고 의식도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밤새 할머니 곁을 지키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보다 더 맑고 깊었습니다. 메이린 가까이 오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루마리를 잘 간직하고 우리의 노래를 잊지 마라. 그리고 고향에 가거든 아름다운 산과 강의 인사를 전해다오. 할머니의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거의 속삭임과도 같았습니다. 너는 라후족의 희망이란다. 그리고 고구려에. 할머니는 마지막 말을 마치지 못한 채 영원한 잠에 드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와 저를 안아주셨고 우리는 함께 슬픔을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모두가 할머니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저는 새벽녘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두루마리와 몇 가지 중요한 자료들을 배낭에 단단히 넣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포옹했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메이린. 할머니의 영혼이 너를 지켜줄 거야. 아버지 꼭 돌아올게요. 더 강해져서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돌아올게요.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쿤밍까지, 쿤밍에서 국경까지, 그리고 마침내 한국까지. 그 과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약간의 운, 그리고 김 교수님과 그의 동료들의 철저한 계획 덕분에 무사히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낯선 곳인데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 마치 오래전에 떠났던 고향에 돌아온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직접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메이린,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당신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도로 위의 수많은 자동차들. 윈난성의 조용한 산간 마을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거리의 간판에 써진 한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록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글자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목소리처럼. 김 교수님은 저를 서울대학교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네스코 청문회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이린, 당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후족과 고구려의 연관성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다양한 학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언어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이 저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마을의 비밀의식, 그리고 라후족 언어의 특징들까지. 특히 언어 전문가들은 제가 라후족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말한 문장 구조는 고대 한국어의 특징과 거의 일치합니다. 특히 존대어 체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물관 측은 영업시간 이후 저만을 위한 특별 관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안내로 고구려 유물 전시실을 방문했습니다. 벽화 재현품, 토기, 무기, 장신구. 모든 것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특히 한 청동 장신구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것과 똑같아요. 김 교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이것은 고구려 귀족들이 사용하던 의뢰용 장신구입니다. 5세기 무렵의 유물이죠. 그 순간 할머니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고구려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청문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 대회의실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위원회와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서게 되어 무척 긴장했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이린입니다. 중국 윈난성 라후족 마을에서 왔습니다. 통역사가 제 말을 여러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1500년 동안 비밀리에 지켜온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는 라후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고구려와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 마을에서 비밀리에 전해 내려온 관습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두루마리의 내용까지. 청문회가 끝난 후 유네스코 위원장이 발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발견을 목격했습니다. 라후족의 문화와 언어는 분명히 보호되어야 할 귀중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입니다. 청문회의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이 라후족과 고구려의 연관성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학계에서는 더 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과 마을 사이를 오가며 두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라후족 언어를 가르치고 한국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연구합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두루마리는 이제 디지털화되어 안전하게 보존되었고 그 내용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1500년 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우리의 역사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매년 할머니의 제삿날, 저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모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말씀드립니다. 할머니, 우리의 노래가 이제 다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어떠셨나요? 1500년의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언어의 기억과 민족의 정체성. 나레 너타 하웨요. 나는 너를 사랑해요라는 한 문장으로 시작된 메이린의 여정은 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국어의 소중함을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